Let's go.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해당 부서 추진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 사업과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기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남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서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철무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경진 기반조성팀장입니다. 2024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3쪽 일반 현황과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추진 성과입니다. 신속한 도로 순찰 활동을 통한 응급복구 실시 및 철저한 세례 대책 준비로 국민의 안전을 확립하였습니다. 쾌적한 농어촌 버스, 주차 인프라 확충,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주민 행복 사업 및 주민 편익 사업 시행,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국민의 삶을 만족을 주는 영농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8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소관 사업 총 32건 중 신규 8건, 핵심 2건, 공약 4건, 일반 18건으로 추진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미진 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부안의 봉덕리 764-2번지로 70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시설 18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에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7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5건으로 완료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5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김영대 의원님,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희전교차로 정비 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비 예산 확보 및 노후시설물 보강, 제초 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희전교차로의 유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2쪽 김영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 동초 안심 승하차 구역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 동초등학교와 시설물 관리 주체에 대한 의견 차이로 지연 중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학교 측과 지속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김영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간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신호기 전멸로 신호 운영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시행 시 예산 확보 및 안전성 검토 등 경찰청과 협의 후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46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택시 운영 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필요 시에 택시 사업자와 사전 협의 후 탑승 일정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호출 방식 개편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로 예상됨에 관련 이용 체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버스 운영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금년도에 수소 저상버스 6대를 도입 완료하였으며 부안군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대중교통 운영 방안에 대하여 종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드래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냥 김드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1257조 화물 차고지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부안읍에 등록된 화물차 총 대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부안읍 소재 화물차는 대략 한 11,30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예. 그것도 2.5톤 이하가 있고 좀 2.5톤보다 좀 큰 차량들도 있고 여러 개 예,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황을 보면 지금 총 주차 면수가 화물차고지 주차 면수가 지금 165면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일 평균 출입 차량 대수는 여기 자료에 보면 23년에는 지금 23대, 그 다음에 24년에는 64대. 그러니까 23년에는 14%, 24년에는 38%로 사용이 너무 적은 편이 아닌가요? 예,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리고 본 의원이 그쪽으로 지나다니 봐도 너무 텅텅 비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걸 봤을 때 밤샘 주차하는 단속 현황 있죠. 예, 예. 밤샘 주차하는 단속 현황을 보면은 또 2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119건 중 관내 이첩분이 89건이 나와요. 그러면 이 관내 이 차량들이 왜 주차장에 가지 않고 도로에다 주차하고 어느 정해진 데 없이 이렇게 주차를 할까요? 대부분이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 쪽에 조금 좀 소홀하신 분 좀 있고요. 또 부안군이 저희들이 단속 인력이 좀 부족해서 밤샘 주차 단속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쪽 부분 때문에 관이 차량이 부안군 읍내에 많이 주차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외 차량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우리가 발견을 해도 우리 자체에서 처리를 못하고 이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예, 차량 등록지에서 예. 벌칙금을 과태료나 벌칙금들 부과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관이 이첩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밤샘 주차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밤샘 주차가 보통 새벽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를 할 때 밤샘 주차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특별한 단속 요원이 없이 저희들 내부 행정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을 제일 우리 교통과 특히나 이 차량 교통팀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차량이 대형 차들이 도로에 있다 보니까 소형차가 옆에 있으면 그걸 밑에 있으니까 잘 보지 못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본 의원 역시 사고를 크게 한번 냈은 적이 있어요. 큰 차량 밑에 있는 걸 미처 너무나 큰 차가 주차 가운데 도로 이상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민원인들이 지적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고 차량지 이용 요금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요금 면에서 좀 요금이 정기권은 지금 2만 원 보니까 월 2.5톤 이하와 이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2만 원, 3만 원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차고지로 안 가는 걸까요? 아니면 거기까지 가기 뭐하니까 편리한 데로 놔서 그럴 걸까요? 요금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화물 차고지가 부안읍 시내권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해서 이용률이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선정 부분에서 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실도 있는데 일단은 과감한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속을 좀 엄격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행감자료 1258페이지를 보시면 그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있어요. 예. 지난해보다 지금 단속 실적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2023년하고 2024년을 비교해 봤을 때 단속 실적이 67%나 감소를 했는데 이 원인은 뭘까요? 이게 지금 그 행정안전부에서 예. 그 차세대 세입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부를 했어요. 근데 그게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아, 오류로 인해서 이 예. 발생이 된 겁니까? 예,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뭐 실적은 있는데 지금 오류 사항 때문에 이게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네요. 부과를 할 시기가 지나서 예, 예. 부과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예. 지금 과태료 그리고 또 체납 현황을 보면은 징수 현황 있잖아요. 예. 그 보면은 2023년에는 총 단속 건수가 17%인 747대가 과태료를 체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그 19%예요. 278대가 과태료를 체납을 했는데 2년 동안에 1,025건이 약 5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지금 체납을 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과태료 징수 업무에 우리가 좀 소홀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 저희들 나름대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그 문자라든가 공문을 발송해서 체납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고요. 고입 체납자에 대한 저희들이 직접 전화해서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활동을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향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강력 단속은 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징수 업무에도 그 소홀함이 없이 좀 그 업무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두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 우리 건설교통과는 부안군의 최고 부안의 경기가 살고 부안의 발전은 건설과 소관에 있다. 본 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마제 농촌 테마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55쪽을 보면은 고마제 테마공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됐네요. 고마제 수련 태원파크 방광로 정비 사업에 80억 3,800만 원. 고마제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129억 7,700만 원. 총 사업비가 210억 1,500만 원이 이렇게 소요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고마제 관련해서 5분 자유 발언도 하셨고 예, 알겠습니다. 군정 질문도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여전히 이렇다한 프로그램이 한 건도 없어요. 최근에 본 의원이 현장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갔다 온 결과 방치된 주차만 많이 들어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혹시 그 짝으로 한 번이나 이렇게 둘러보신 일 있는가요? 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면은 관리도 중요하고 또 매년
유지관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구마제 활성화를 위해서 탐방로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그 작은 음악회를 열어서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는 해뜰마을 쪽과 보행환경 라인을 연결을 해서 활성화 대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주차장에 있는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밤샘 주차 불법 주차자 단속을 할 때 같이 거기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보다는 더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200억이 넘게 시설 투자를 했으면은 그만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마제가 많은 관광객,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고 또 주차장 주변 구마장터로 되어 있는 특산물 판매장은 운영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게 지금 작년에 운행을 하다가요. 금년도 2월 달에 포깃을 제출한 사고로서 저희들이 다시 거기를 입주자를 모집을 위해서 공고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주자 지금 모집 뭐 한다고 공고는 내셨어요? 아직 좀 현재 지금 그 공고안을 작성해서 결제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행정에서 심도 있게 깊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구마제를 활성화시키려면은 어찌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구마제 조성원이가 4년이 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4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뭐 운영 계획은 있으신가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돈이 200억이 넘게 들어가서 투자한 그런 테마 공원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안이르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죠. 정말로 앞으로 고마제를 다른 데 못지않게 좀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휴전구차로 관련해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휴전구차로가 총 몇 개나 있죠? 총 27개 있습니다요. 27개 중에 다 시급해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부안군의 최고 시급한 데는 지금 현재 추진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구차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부안군의 최고 시급한 지역이 어디다고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 시내버스 그 터미널 사거리로 오페라 모텔 쪽으로. 근데 알고 왜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까지 최고 시급하고 사고도 여러 번 나고 하는데도 군청 삼거리 휴전구차로보단 본원이 봤을 때는 거기가 시급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 뭐 앞으로 계획이 섰는가는 모르겠지만 시급 펀드는 지금 현재까지 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고 그런 데를 휴전교차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군민들하고 여론조사라도 한 번쯤은 하셔서 휴전 교차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지 않고 너무나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휴전 교차로는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래도 최고 우선순위로 해야 할 휴전 교차로가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 시급한 휴전 교차로를 정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버스 승강장 민간유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62쪽에 보면은 부안군 버스 승강장 민간주택 사항 중에 실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좀 그 관리를 좀 해야 하는데 실내는 일부 청소를 하고 있고 내부 주변에는 풀로 이렇게 우거져 있는 사례가 종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승강장 민간유탁 할 때 좀 했으면 좋았을 파인데 그런 부분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지금 유도면에 승강장이 몇 개 있는지 뭐 파악되시나요? 이도면에 9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개 있는 승강장이 한 군데는 칙 넝쿨로 있는 데도 있고 그 실내 안에는 그래도 이렇게 청소를 좀 해서 이렇게 쾌적해요. 근데 주변 정리가 이렇게 너무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풀이 뭐 올여름에 얼마나 덥고 습했습니까? 풀이 막 우지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마다 면민들한테 앞으로 유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저희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에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유도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변산면 같은 경우 줄표면 같은 면 단위에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그 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버스 승강장 놓아 있는 그 상태들을 보면 읍시가지 쪽에도 읍면 시가지 쪽에도 있지만 유곽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유곽 쪽에 그 읍면에다가 분배하는 방식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해당 면별로 뭐 일괄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께 별도로 장단점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관내 승강장이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 읍내권은 그래도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읍면은 그런 관리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내년도에 과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승강장 얘기를 먼저 하셔가지고 저 또한 승강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도 35선 예, 예, 아시죠? 예, 예. 부안에서 진석까지 이제 도로가 있는데 거기 승강장은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예. 예. 왜 거기는 관리가 안 되죠? 그 관리 기관이 익산국토관리청인데 그쪽에서 업무를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안 지역의 승강장인데 예. 아까 이 말씀 중에도 칡넝쿨이 그리고 보시면 예, 사진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보시면 거의 뭐 한 2, 3년 전에는 다 유리가 다 깨지고 이 스텐 이 전부 승강장이 무너질 것 같아 가지고 전부 철거한 곳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국토관리청 유지 전주 예, 예. 하고 연관된 부분이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부안 이 곳에 있는데 관광객들이나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미관상 너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갈 것인가. 뭐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번 몇 번 얘기를 했어도 전혀 들어주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 가지고 이거를 졸음 쉼터나 아니면 교통자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제 점검을 통해서 그 상황 장소별로 맞게 용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익산국토관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긴밀하게 아니라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 도로가 지금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예. 예? 30년 동안 과연 우리 부안군 행정에서는 뭐를 했냐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이거는 앞으로라도 빨리 해결을 해서 철거할 건 철거하고 거기에 좋은 운동시설이나 졸음쉼터를 만드는 것이 강력하게 원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극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1번 순위의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부안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 해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지금 농어촌 버스 농어촌 버스 지원하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업체별 직원 현황을 좀 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민원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보조금을 한 6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바르게 지금 지원을 어떤 식으로 분기별로 지금 하나요? 월별로 지급하나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임금 체불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또 그 지금 그 버스 회사들이 코로나 19라든가 부안군의 인구 감소 등에서 재정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체불보다는 가끔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60억이라는 돈을 지출을 하는데 운전자들은 만약에 연기가 되면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할까요? 그런 사항이 좀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뭐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그 빠지는 월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조금씩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하지 말고 달달이 하든 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또 현황을 봤더니 70세 이상 근무 운행하는 분들이 너무 7분이나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도는 하고 있나요? 그 지금 현재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그 관련 적성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갖고 거기서 조금 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면허 취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70세 이상 분들은 또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70세 이상은 거의 또 면허를 일반 사람들도 반납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버스 운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 승객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기는 70 이상 먹었는데 한 50대가 뭐 또 이 얘기 하다 보면 서로 그런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교육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만 강하게 요구할 거는 정확하게 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교육이나 예. 아니면은 친절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공용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보기도 해요. 그 공용화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2021년도에 한번 버스 공영화를 위해서 조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매입비만 한 2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운영비 같은 건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한 60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인건비 관련해서 그액보다 한 120에서 150%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버스 공영제는 아직은 시기가 조금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 관련해서는 여객운수 관련법에 버스 운전사는 매년 1위에 한해서 정기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친절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미한 사례들이 저희들한테도 그 가끔 접수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바로 즉시 계도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사실입니다. 예. 그 우리 행정에서 60억이라는 돈을 보조금을 주면서 끌려가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업체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교육과 그리고 위반 사항은 정확하게 짚어서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꼭 좀 두 가지 부분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예, 박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질의 고생하십니다. 그 가속 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 보호 구간 설치 및 현황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63페이지입니다. 부안군 관내의 가속 카메라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 총 가속 카메라가 몇 대나 되죠? 예, 지금 현재 134대입니다. 아, 130대. 제가 지방청 전북 특별자치도 지방청 자료를 보면 고시의 10월 30일 날 자료를 보면 142개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차이가 있나요? 그게 금년도에 설치한 가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인수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임수 검사 중에 있어갖고 현황이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앱이 운영 중이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지금 내가 저희 지방자치대 차트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현황을 내가 보니까 지금 부안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130대를 넘어서 142대가 설치돼 있고요. 뭐 정읍보다 한 7대가 더 많고, 저 군 단위에 비해서 안주군은 109대, 고창군은 90대, 임실은 83대, 장수나 무진장주군은 한 70대 정도 설치가 돼 있어요. 왜 우리 부안군만 카메라가 많죠? 그 타시군에 비해서 네. 부안군이 가속 카메라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노인 인구들이 증가되는 추세로 주민들께서 가속 카메라 설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또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가속 카메라가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속 카메라 한 대에 설치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죠? 약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 대에 6천만 원이에요? 예. 제가 아는 거는 한 3천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있는데 생각만 많이 되네요.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지금 그 정읍시 면적이 우리보다는 지금 한 2분의 1 정도가, 아니 3분의 1 정도가 많아요. 면적상 한 6,693km 평방미터 되고 우리 부안군이 493km 평방미터거든요. 그러면 고창군 같은 600km 평방미터인데 완주군은 820km 평방미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142개지만 안주군에 비해서 뭐 지금 안주군에 비해서 한 30대 정도가 많은데 면적으로 비하면 30대가 아니라 한 70대 정도 많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이 차트를 보고 이 우리 그 부안군의 그 딱 벌칙금을 계산을 해보니 지금 가속 카메라 한 대에 하루에 뛸 수 있는 양이 한 4대분 되더라고요. 4대분이 한 20만 원 발생을 해요. 3만 원짜리하고 가속 20km 이상 7만 원짜리고 발생을 해서 보니 한 달 통계를 빼보니 한 일일에 한 220만 원, 한 달 통계는 한 6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1년 통계를 한 대를 봤을 때 7,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안군에 142개 계산을 해서 1년 통계를 빼보니 한 100억 정도가 딱지를 끊더라고요. 그 데이터가 제가 계산을 했을 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부안 국민이 이걸 이용하면서 과연 얼마나 벌칙금을 내는지, 1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그 6천만 원도 설치한다. 6천만 원 맞아요? 정확히 해주세요. 한 3천만 원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데 6천만 원 나가지 말고. 그 확인해서 그리고 부안군 예산이 저번 작년 예산이 그 카메라 설치 예산이 혹시 목록에 있었나요? 올해 카메라 몇 대나 설치했죠? 올해 신설 9대 했었고요. 이설 6대에서 이설 6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6천만 원 잡고 한 많이 들어갔네요, 돈이. 한 6억 정도 들어갔네요. 그 설치 6천만 원 비용 잡았잖아. 설치 6억. 비용은 다시 한번 아닌 확인하겠습니다. 게 하여튼 그래 계산 또해서 6억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안군 회사에 내가 지금 작년 본예산, 올해 본예산에 보면 그 설치비, 이전 설치비에 3억 가속 카메라 설치비가 우리가 6천만 원 잡혀 있어요. 아니 보수 설치비가, 보수비만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이거 예산은 어디서 났죠? 그 저희들이 그 설치 내역을 보면요, 공모 사업인 마을 주민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4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 예산으로 4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 자체 예산이 예. 자체 예산이 왜 필요냐 이거예요. 자체 예산은 우리가 분명히 승인은 돈이 없는데 자체 예산은 승인 전 집행을 한 거예요? 이 부분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요. 예, 또 알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는 항상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전자로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운전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만 이렇게 많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부안군에서 부안군청에서 출부 생태공원까지 19km의 차량을 이동하는데
지금 8개가 있어요. 편도에 예. 거가 편도 1차선이지 않습니까? 8개. 뭐 줄포로 올 때 줄포에서 부안군청에 올 때는 14대가 있습니다. 보통 2.2km, 2.3km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차를 운전을 도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다. 23번 국도는 도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를 우리가 지금 운행하고 있고 달리고 있어요. 예? 이런 행정을 해서 예? 과연 이 도로가 다시 신설을 해야 할지, 도로 기능을 상실해놓고 대체 방법은 없어요? 이 카메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도로를 왜 만들어요? 차라리 비포장으로 깔지. 이동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속도 60의 도로에 이동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저조해요. 우리가 부안에서 이러면 25분이면 도착해야 돼요. 늦어도 지금 30-40분씩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야지. 여기 보니까 또 신설 사업으로 도 23번 국도에 냉정마을에 2개 설치한다고, 예술이관 삼거리에 2개 설치하고 상서면 휴식마을에 일대 이설한다고 또 한국 계약에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국 계획이니까 제가 말을 않겠지만은 이 예산 금액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예. 도대체가 카메라 예산을 작년에 돈을 신설 금액을 전혀 승인을 안 했는데 예산을 어디서 나와서 과장님 주머니에서 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거 한번 해명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잘 심도 있게, 카메라는 심도 있게 하고, 아무리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을 설득해서 도로 상황이 이러니 민원인 접수하기 이러면 지금 저도 카메라 설치하면 50대는 설치해야 돼요. 예? 민원인은 받았으면 민원인을 설득하고 이 도로 기능이 이러니 이것만큼은 참아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도로 많으니까 이설을 해서 개도 차원이 개도가 지났으면 이설을 해서 설치를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 부분에서 다시 그 아까 예산 부분에서는 꼭 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좀 시간 남았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한 가지 더 남았다. 안 끝났어? 예. 관용 차량 과태료 벌칙금에 대해서 한번 질문할게요. 저 행감 자료 911쪽에 보시면 자주 제출 과정을 보면은 보안군 관용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건설 교통과 차량이 많아요. 건설 교통과 관리하는 차량 몇 대이죠? 17대 있습니다. 예? 17대요? 17대요? 차량 운전자가 지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바뀌어지나요? 다 차량 운전자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정이. 근데 과장님 그 건설교통과 관리하는 차량이 2022년부터 2024년 법규 위반을 보면 벌칙금이 몇 회나 납부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죄송한데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숙지는 안 돼 있죠? 네. 그러면 고통법규 위반은 2022년, 2024년 한까지 26번을 위반했고 2022년 8번, 2023년 11번, 2023년 7번을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위반한 장소가 속도 위반 5건, 신호 위반 1건, 어린이 보호구에서도 위반을 했어요. 근데 이 차량이 트럭으로 위반을 한 것 같은데 트럭이 많은가요? 트럭은 한 대 있습니다. 트럭은 한데 그러면 예. 관용차 트럭이 아니고 결국은 승합차나 승용차네요. 네. 근데 저 77구에 3070 차량은 올해 3번을 위반했더라고요. 이런 운전자가 동일하다겠는데 이 교육은 정확히 운전 교육을 정확히 실시하고 있나요? 예,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그렇게 자주 하시는 분이 장애인 콜택시 운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장애인 콜택시가 택시 면허를 갖고 있는 운전자가 당연히 콜택시를 한다고 제가 장애인 콜택시 승인을 할 때 그렇고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당연히 콜택시를 운전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택시 면허 자격증. 택시 면허 자격증이 예, 없다는 예, 거예요. 예, 지금도요? 예. 다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택시 운전 장애인 운전자 차량이 지금 7대 운행하시잖아요. 5대에도 2대 진차해서 지금 12대 운영. 12대 운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예. 다 있다고 제가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도 안 탔다면 그거 잘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에서도 이런 많은 지금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카메라 부분도 정확히 숙지를 하셔서 시정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선 대책 마련을 꼭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다른 거 아니고 이제 자꾸 이제 민원이 전화를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저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동문회 나가다 보면 엄마 사랑 어린이집 있죠. 예. 그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있는데 유비에서 부안으로 진입할 때 우회전을 하면 바로 카메라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가서 브레이크를 밟거든요. 브레이크를. 그러다 보니까 추돌 사고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어린이 보호구이니까 카메라를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했겠지만 그 부분이 사거리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자마자 나타나는 카메라는 굉장히 이제 물론 과속을 잡기 위해서 어린이집 앞이니까 속도를 줄이게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카메라지만 그 카메라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가 유발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추돌 사고가. 예. 그 부분 하면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적정 장소에 그러니까 거기 어린이집 앞에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든가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유비에서 들어오는 길 사전에 고지를 해서 여기다 우회전하면은 가속 카메라 30km 속도 제한 받는 가속 카메라가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설치했으면 쓰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문 팀장님, 이제 산업용 운수 종사자들이 상당히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나오시고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창봉리 돈지간이 있죠, 이 버스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돈지라는 데가 하수면에 있을 때는 상당히 그 행정구역이 됐을 때는 교통이 굉장히 편하던 데거든요. 샤페이 많잖아요. 근데 창봉리 이 계암면을 오면서 창북 돈지간에 상당히 교통편이 안 좋아요. 근데 교통의 취약자들이 다 고령자이시잖아요. 근데 돈지에서 차가 손님이 없다 하고 창봉이 안 오면 창봉리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한 4시간 만에 한 대씩이나 오죠, 거기. 지금 그 분은 보니까 4시간 간격으로 한 대씩 가는 것 같은데 4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안으로 돌아가시고 하는 건데 거기는 차가 손님이 없더라도 창봉 일단 왔다 가는 걸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그 노선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주시고. 자, 다음은 이건 제가 하나 이 그림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건 이제 하나 찍어서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이건 지금 제가 수소 차량이죠. 예. 지금 이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 찍어 보내신지 아시겠어요? 앞에 표지판이 없다라는 말씀 같은데. 전광판이. 예, 전광판. 예, 전광판이 예. LED 전광판이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은 이게 전광판이 없는 건 시내버스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다 전광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전광판이 없으니까 이게 지나가 버리도 시내버스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처음에 딱 차가 나오면 이 전광판 작업을 안 넣는가요? 그게 기존의 규격하고 규격이 상이해서
저희들 이번에 그 1위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네. 지금 교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요. 아, 그래요? 예. 아, 이건 처음에 나올 때 차가 나오면은 바로 정강범도 붙여가지고 행선지를 그 다른 건 전부 다 행선지가 그 정강포로 오는데 이런 차가 지나가 버리면 불빛이 안 오니 없으니까 이거 관광버스인 줄 알고 그냥 놓치고 오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서라든가 그 격포 같은데 이게 그 수소 차량이 투지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차를 놓친다. 이거 좀 시정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차가 바로 오면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가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협조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서림기차로 채널 문자 경관 정비 사업의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현재 주역물 관련해서 공공주역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요. 예. 지금 그 근무 계획을 보면은 10월달에 공공주역물 공모를 진행했다고 기재가 됐어요. 그 어떤 내용이죠? 현재 공공주역물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저번 주까지 모집을 했고요. 빠르면 이번 주에는 이제 그 공모 관련해서 공고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요. 지금 그 과장님 얘기 말씀 중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혹시 채널 문자에 대한 기존 조형물 철거 후에 새로운 형태의 조형물이 되는 것인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주역물 공모를 할 때요. 네. 제한을 안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작품들이 들어와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철거를 포함하는 공모 작품도 있을 것이고 예. 아니면 그 기존의 조형물을 이용해서 더불어서 만드는 조형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되는 작품에 의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조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 조형물의 어떤 형태가 거기에 맞게끔 설명하지 않아도 그 조형물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우리가 그 상상을 하면은 그게하고 취지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연 저게 무슨 조형물일까 하는 그런 또 상상에 또 어떤 이상의 그 조형물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해로 지금 우리 동진면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조형물 있죠. 그런 조형물은 생각이 틀리죠. 뭐 육상선순의 어떤 모내기 안에 아니면은 밤에 보면은 그 경관이 그러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널 경비 경관 사업에는 뚜렷하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이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한테 또 이용하는 사람한테 우리 시설에 충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조형물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제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그 채널 문자 이게 공공주역물 공모를 하는 게 이걸 철거하고 다시 공공주역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저희들이 공모를 어떤 할 분의 때 공모예요? 어떤 분의 공모? 공공주역물을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부안이라는 채널 문자가 있는데 예. 원래는 그 예산을 저희한테 이경 요구할 때 그 부안이라는 채널 문자의 주변에 넝쿨이라든가 잡초 이런 걸 제거를 하고 거기를 다시 조경시를 하겠다고 받았는데 예. 공모 사업이 그러면 어떤 분의 공모 사업이에요? 거기다 다른 또 시설물을 하는 건가요? 지금 당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 개선을 토량 환경이라든가 덩굴 식물 식재를 할 계획을 했는데요. 그것들은 아무래도 기존의 토양들이 척박하고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또한 식물 식재가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고 부안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공공주역물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공공주용물 공모로 가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이건 이제 관련 작가들의 동향인데요. 동향을 보면 제가 들은 바로는 기존의 시설물은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 그 시설물과 어울릴 수 있는 주용물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공공주용물을 기존의 부안 채널 분자를 놔두겠다 아니면 철거하겠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그 공공주용물 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제약을 안 두고 작품 선정을 작품을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놓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확정을 못 드리는데요. 아마 채널 문자는 그대로 있는 걸로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염려를 하냐면요. 원래 동진대교를 넘을 때 바람부안 조형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형물이 철거된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형물을 세울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각 작가의 어떠한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놔두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공모작이 선정이 되면 시공을 해서 완공이 되면 그 조형물은 부안을 상징할 수 있도록 보존 조치를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까 공모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나는 이게 채널 문자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왜 어떤 공공조형물을 또 공모를 하지? 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질문을 안 했었어요. 근데 다시 그분을 강하게 말씀을 하시기에 어쨌든 부안이라는 채널 문자는 그대로 존속돼야 됩니다. 그게 오랜 시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부안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각인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을 정비해서 잘 꾸민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부안 채널 문자 이후에 또 다른 상징을 할 수 있는 조형물은 맞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이 작가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자기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부안하고 맞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채널 문자하고도 그 채널 문자가 묻히지 않는 범위에서 낮은 수준의 조형물은 가능해도 그 조형물이 오히려 퇴색돼 버리고 어떤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새로 들어서는 조형물이 거기에 혼재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이 사업은 진행하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또 사고이고 쉽게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에 썼던 예산인데 지금까지 지평을 안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2억이라는 돈이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1년이 넘게 지금 묻혀 있는 거잖아요. 예. 본예산에 세워준 예산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무슨 협상이랑 계약하고 있다고 계속 보관하고 있고 주변을 정비하는 조경 사업만 했으면 벌써 끝났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이게 원래 승인도 그게 맡았었고 그러면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사업을 해야죠.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요 그걸. 그건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당초 계획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맞게 집행하겠다고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이번에 좀 임해서 수시로 의회하고 이 부분을 좀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을 안길 사유지에 분쟁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파악이 현재 저희 과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할 때 사유지 가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좀 마련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건설교통과장은 김광수 의원이 자료 요구하신 회전교차로 향후 추진 계획서와 박태수 의원이 요구하신 과속 카메라 설치 예산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